안녕하세요, 대박스키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막 이제 눈도 내리고 빨리 배달을 끝내고 가야 되는데 아직 배달이 남았네요.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또 봤어요. 딱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착하다는 말을 듣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소리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남들한테 착하게 보이려고 살아온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혼자서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좀 잘 됐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그래서 남편이 계속 도와줬었는데 회사에 다니다 보니 남편이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고 저도 또 아이가 처음에는 둘이었다가 셋이 되다 보니까 아이를 케어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가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조카를 데리고 와서, 남편 쪽의 조카였어요. 조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조카한테 사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뭐 상품 사입하는 방법부터 해서 뭐 쇼핑몰 운영하는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줬습니다. 저하고 함께 한 1년 정도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뭐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최대치로 다 알려줬죠. 그런데 6개월쯤 딱 지났을 때 갑자기 그냥 혼자서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년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말 믿거니 하고 다 알려주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배웠다 생각을 하니까 혼자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러자 라고 하고 과감하게 그냥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한 명이 더 있으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늘려놨을 거 아니에요. 뭐 주문 수도 만만치 않았고 택배도 많이 나가고 들어오는 상품도 꽤나 많아서 소싱한 상품들 뭐 포장을 다 깐다거나 하는 것도 일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을 써야 되나 라는 생각에서 직원을 구하게 됐었습니다. 직원을 2명을 구하게 됐어요. 졸지에. 왜냐면 처음에는 한 명만 면접을 봐서 뽑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면접을 2명을 봤는데 2명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 쓰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2명을 다 쓰자,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테니까 라고 해서 2명을 과감하게 썼습니다. 물론 시급제로 했어요. 네, 월급을 주지만 시급제로 해서 뭐 시간당 그때 당시에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시급 10,000원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생각보다 시급을 많이 신경을 써서 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2명을 쓰다 보니 일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일을 가르치는 동안에 제가 주문을 줄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업무량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쳐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던 광고도 조금 줄이고 주문도 좀 줄였습니다. 일을 빨리 익숙해지면 다시 광고해서 또 매출을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불찰이었어요. 한번 줄어든 매출은 3년 동안이나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2명이나 뽑았는데 3년 동안이나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2명의 월급을 챙기느라고. 그런 와중에 또 지인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래도 다시 조금씩 성장세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직원들 복지를 생각한다라고 해서 사입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상품 같은 게 많이 막 딸려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챙겨주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다고 썼고 원래는 토요일까지 근무였는데 그것도 둘이서 짬짬이 해가지고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는 토요일까지 일하는 게 너무 당연했었으니까 토요일에 뭐 긴 시간은 아니고 절반 4시간 정도 일하는 거였는데 그걸 둘이 바꿔가지고 8시간씩 일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뭐 알겠다라고는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의 편의를 많이 봐준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이제 매출이 계속 안 늘어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택배비도 내기가 버거워지고 이러다가는 월급도 못 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직원 한 명을 사실 퇴사를 시켜야 될 상황이었는데 직원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입사 때부터 거짓말을 했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거짓말을 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월급을 현금으로, 그때는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줬는데 현금으로 달라고도 하고, 뭐 대부업체 뭐 이런 쪽에서 막 사장이냐고 전화도 오고, 월급에 뭐 압류한다고.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막 하니까 뭐 월급도 현금으로 주고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사은품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챙겨줬었는데 저 모르게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원을 이제 퇴사를 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한 달 정도 여유를 줄 테니 다른 것을 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달 뒤에 물어봤는데 아무데도 안 구했다고 자기를 왜 자르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내가 너무 힘들고 2명을 다 같이 가기는 어려우니 이제 그만둬 줘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알았다고 했는데, 그날 당일에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싹 다 지운 거예요. 모르게.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설마. 너무 갑자기 매출이 막 줄어들어서 도대체 왜 매출이 갑자기 이렇게 반토막 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상품을 등록하려고 갔더니 그 사이트 한 곳에 상품이 한 개도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고객센터 쪽으로 이제 판매자 센터가 있으니까 연락을 했더니 몇 월 며칠 몇 시에 상품이 전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직원이 퇴사하는 날 마지막 근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만둔 직원이 억하심정에 아무래도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복원이 안 되겠냐 사정을 막 했죠. 다행히도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이제 복원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복원을 했는데, 그걸 알게 된 게 일주일 뒤였어요. 퇴사하고. 당연히 저는 일주일 동안 매출이 거의, 그 사이트는 이제 아예 바닥을 친 거죠. 없으니까. 그 돈이 무려 일주일 매출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3천만 원 매출이 날라갔어요. 저하고 남아있는 직원 둘이서 완전 멘붕이 왔습니다. 이걸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진짜 나한테 왜 이러지라는 생각부터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내가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었고, 저의 목숨줄 같은 거를 어찌됐건 삭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내가 넘어갔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민사까지 가가지고 다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고소만 했는데요. 그 고소를 하면서도 저는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는지 몰라요. 손이.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신경 썼던 직원인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는 마당에 회사 망해라 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함께 일한 동료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가 너무 무섭고 치가 떨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고소를 했고 재판을 받았고, 저는 고소를 취하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3개월 정도 지나서 와서 싹싹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 애가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하느라고 자기가 경찰 조사도 못 받았고 연락도 못 드렸다. 그러니 좀 봐달라. 결국 저희 남편하고 저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했지만 그 배신감과 그때 날라간 매출 그리고 남아있는 직원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오지랖이, 내가 사장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회사도 휘청였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직원한테까지 피해를 주나라는 생각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힘들었는데요. 그 뒤로도 솔직히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뭐 뒤통수도 많이 맞았고요. 여기저기 막 사업하는 방법도 공짜로 알려주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사업가의 마인드였나 아니면 장사하는 장사치였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제가 그 다른 분의 영상을 보면서 나의 오지랖은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뼈저리게. 그때 당시에 저희 그 일로 해서 저희 남편도 힘들었고 저희 가족들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금전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앞으로는 좀 내가 모진 마음을 먹고 남한테 잘해줄 생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족, 나를 먼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고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울컥울컥해요.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 꽤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뭐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고, 사실은 뭐 경제사범이어서 가짜 이혼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감옥에 가 있기도 했었고, 아이하고 친정에서 이렇게 얹혀 산다고 하길래 솔직히 처음에는 얹혀 산다고 안 했어요. 주말 부부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얹혀 사는 거였고, 그래서
그거 뭐 남편 빚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막 연락이 오고 그랬던 거였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월급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주고 엄마 통장으로 넣어달래서 엄마 통장으로도 넣어주고 안쓰러운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주고 했던 제가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직도 저는 또 오지랖을 부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사업하는 방법도 알려주는 이것도 오지랖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앞으로는 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약아지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라도 나도 남한테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나만 생각하고 살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뭔가 와닿았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